어제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임명 제청됐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검사 출신의 대법관 후보자라는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대법관이 되려면 서울법대를 나온 50대 남성이어야 한다는 이른바 대법관 공식에선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만나서 대법관 다양화는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유지연 PD가 인터뷰했습니다. 대법관 후보로서 이번에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각각 한 분씩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나왔었는데요. 사실 좀 실소를 좀 느꼈던 거는 계층의 다양화, 성별의 다양화, 직업의 다양화가 아니고 판사 하나, 검사 하나, 변호사 하나 이런 식으로 다양화했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면피성의 추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검사 출신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검사 출신 대법관이 한 분이 관행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전부 다 판사 출신으로 채워졌었는데 다시 또 돌아간 겁니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왜 검사 출신 대법관이 나오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선의 판사들 중 일부는 정권에서 검사 출신 대법관이 없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의 다양화하고는 전혀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현 정권과 그다음에 현 대법원장 사이의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검사 출신 대법관을 줄 테니까 대신에 상고법원을 설치해달라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전해드립니다. 저도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처음 이제 취임되고 나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독수리 오영제라고 있었죠. 그래서 물론 그분들도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 판결에 반영이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 정부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오히려 더 획일화된 기준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 사람을 갖다 놓든 저 사람을 갖다 놓든 판결 결과가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하급심에서는 그렇게 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법원은 다양한 그런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토론과 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장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법부가 일종의 보수성을 가지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수의 목소리가 있으면 진보의 목소리도 있어야 되고 중도의 목소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보수 일색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는 소위 말하는 갑을관계에서 을을 대변할 수 있는, 을의 목소리와 생각과 을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대법관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약자, 소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판결하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요, 인사청문회 때는 대법관 후보들이 전부 다 인권 보호와 약자 보호, 소수자 우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런 입으로만 얘기하는, 말로만 하는 그런 약자 보호, 인권 보호가 아니고 실제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법관들이 있느냐, 아주 부정적입니다. 사실 대법원이 이제 사법기관이잖아요. 최고 사법기관이고요.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이미 제정된 법률을 가지고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관이긴 한데 대법원은 좀 위치가 다르죠.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판례가 형성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급심 법원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판례에 따라가는 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결국 비록 사법기관이라고는 해도 하나의 입법기관에 준하는, 법을 만드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별, 계층, 재산 등등 직업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다양한 집단이 있는데
그 다양한 집단에게 전부 다 적용되는 법에 준하는 입법에 준하는 것을 하는 그런 기관이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천편일률적으로 서울대 또 남성 또 법관 출신 이런 획일화된 기준에 의해서만 지금 대법원이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은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법원과 국민의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꼭 다양화돼야 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